아! 야, 너도 할 수 있어. 외국계 취업. 빈킴이랑 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딘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경력직들 대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경력직, 사실 신입은 연봉 협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따라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직을 할 때 이 전 회사의 연봉과 지금 새로 들어가는 회사의 이제 연봉을 비교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업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력직이 좀 더 연봉 협상을 잘하려면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거나 갖춰져 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연봉 협상 테이블에 가게 되면, 한마디로 연봉 협상을 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전에 정확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조건을 생각해놨다가 제시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지금 제가 5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5천보다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렇게 막연하게 던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인사팀의 입장에서 그럼 얘는 5천보다 많이 받으면 5,100을 줘도 되나? 5,050만원만 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돈을 조금 주고 고급 인력을 빨리 부리고 싶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는 거는 이런 거죠. 한마디로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무, 직종, 산업군에서 내 연차 정도 됐을 때 얼마 정도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을 하시고 협상 테이블에 가시면 좀 더 논리적으로 내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8년차 혹은 9년차 이쪽 산업 자동화 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쪽 산업군에서 지금 요 정도 경력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직무를 갖고 있고 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연봉은 대략적으로 한 7천, 8천 정도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가 연봉이 6천인데 사실 내가 지금 이 회사로 옮기는 데 있어서도 가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능력도 회사에서는 높게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평균치가 6천, 그러니까 7천에서 8천 정도라고 하면 나는 그 정도는 사실 받고 싶다 라고 명확하게 차라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막연하게 6천 이상만 주세요, 6천 이상은 받고 싶은데, 약간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지르더라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그러니까 좀 더 동일한 직무나 직종, 산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평균치 연봉이나 아니면 대략적인 연봉들을 조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한마디로 시세라고 하죠. 시세를 알고 인사 담당자에게 내 조건을 제시한다면 좀 더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 사람의 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 정도 연봉을 줄 수 있을까라고 평가를 하기에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태도적인 건데, 협상 테이블에 갔을 때 설령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거냐면요, 내가 회사의 오너라고 하면은 물론 잘한 사람한테 많은 보상을 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는 사실 오너 입장에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 인력이지만 최대한 돈을 조금 줄 수 있으면 조금만 주고 나는 고급 인재를 부리면서 일을 더 잘 효율적으로 시키고 싶은 게 사실 회사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엄청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엄청 특출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엄청난 그러니까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게 사실 잘 대우해서 스카우트해서 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경력직이 이직을 할 때 어떤 태도를 좀 보여줘야 되냐면, 조금은 긍정적인 답변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태도나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인사팀하고 그 연봉 협상을 좀 임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면 아까 제가 7천을 불렀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저희 6천밖에 못 줘요 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을 때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이 사람이 내가 6천을 불렀을 때 어떤 식으로 태도가 나오는지 보자. 어떻게 보면 인성평가에도 약간 가만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6천을 한번 던져보고 얘가 수긍을 하는지 두고 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6천 던졌는데 얘가 그래요 이러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아 그래도 6천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 그럼 조금 조정해보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이럴 때도 그냥 단순히 아 안 해요, 인상 쓰면서 아씨 됐어요, 그거 받으려고 내가 왜 여길 넘어와요, 이게 아니라 6천, 네, 뭐 사실 그런데 현재 지금 6천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6천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동기부여적 차원도 있고 제가 회사를 이직하는 데 있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이런 능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좀 더 높게 가치를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6천보다는 좀만 더 올려서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실 수 있겠냐 라는 식으로 약간 긍정적으로 다시 되묻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인상 쓰고 막 대충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표정을 짓거나 태도를 보이면 인사팀에서 얘는 인성이 좀 아니구나, 약간 어떻게 이런 애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태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연봉 협상을 대략적으로 이제 물론 만나서 직접 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일단 유선상으로 연봉을 대략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 쓰는 데 가서 이제 연봉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유선상으로 만약에 연봉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 메일이나 문자가 됐던 뭔가 문서화 시킬 수 있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걸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기본급은 얼마에, 인센티브는 몇 프로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복지비는 뭐가 돼 있고, 뭐 이런 것들, 차량 지원비 뭐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대략적으로 구두로 설명을 해주면 이걸 녹음을 하던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메일이나 이런 걸로 금방 저랑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메일로 좀 공식적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메일을 받아서, 만약에 내가 유선상으로 통화했던 것보다 조금 뭐가 줄었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뭐 정확하게 왔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그걸 확인하고 계약서 사인하러 가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회사 그렇진 않지만 그런 회사 있어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업사원한테는 뭐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줄게요, 뭐 누구한테는 뭐 이렇게 지원해 드릴게요. 근데 막상 가서 계약서 사인할 때 보면 빠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서화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요청, 그러니까 메일이나 아니면 문자 같은 걸로 미리 요청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봉 협상을 좀 잘 하시려면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하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직하실 때 연봉 협상을 하신다면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